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수 시간입니다. 저희 신의 한수도 4월을 맞아서 크게 달라진 변화 함께 확인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저희 투자 전문가와 함께 AI 전문가가 엄선한 종목들 굉장히 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 AI와 함께 수익률 대결을 펼쳐주실 매니저님 박철순 매니저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은 우리 AI 전문가와 대면 오늘이 처음이시잖아요. 네네. 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해야 되는데 포부 같은 거 있으십니까? 사실 뭐 AI 대결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가 유리한 입장이 있거든요. 네. AI가 과연 이 주식 차트에 녹아있는 이 피땀 눈물과 희노애락 이런 거를 분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종목을 선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정보만 가지고 종목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들이 더 뭘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이번 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혀 견제되지 않는다. 피땀 눈물 그리고 희노애락을 읽어줄 수는 없다. 내가 우위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박철순 매니저님을 또 처음 맞이하는 AI 전문가의 인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뻔뻔한 AI 전문가 2호입니다. 오늘은 박철순 매니저님과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는데요. 어제 1호 AI 전문가에 비해 상대가 쉽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리서치해본 결과 지난 직전 분기 주주총회 코너에서 겨우 꼴찌를 피하셨더라고요. 오늘도 재밌게 방송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AI 전문가가 또 달라졌습니다. 어제는 1호가 출연을 했는데 오늘은 남자 AI 전문가 2호가 출연을 했어요. 주주총회에서 겨우겨우 3위를 맞이했다라는 부분을 콕 집었는데 반격 한번 해주시죠. 사실 직전 분기 때 1위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을 좀 양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좀 천천히 했던 거고요. 네. 일단은 지금 과연 어떤 종목을 오늘 가지고 나왔을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네. 지금 의지가 불타오르니까요. 오늘 제 종목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빛이 아주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 좋을 텐데 이제 내일 진행될 미국의 상호 관세 이 부담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계속되면서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된다면 그걸 맞이하는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이어질까요? 일단은 상호관세에 대한 충격은 네. 모든 지금 섹터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니까 일단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이고요. 관세 전에 일단은 회피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수의 어떤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은 매도 물량이 최근에 출회가 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4거래일 정도 현선물 모두 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고요. 외국인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5거래일 동안 지금 현선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뭐 종목 선별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가장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관세에 좀 자유로운 섹터 그런 쪽들을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 지표도 잘 나왔었고요. 역시나 화장품이 사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 관세 적용의 어떤 충격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화장품이 우리나라 제품들이 해외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소비를 안 할까요?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을 잘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판매에 대한 어떤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한국 화장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더 수출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화장품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식료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역시나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는 사실 지금 미국이 우리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배를 필요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관세 부과 시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관세에는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 관세 충격 크게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러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화장품, 음식료, 조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세 가지 중에 힌트를 만나볼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럼 오늘장 AI 전문가가 어떤 섹터를 준비했을지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 2호가 고른 신의 한수 섹터는요, 바로 AI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은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AI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접목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보고서들을 보면
AI 관련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업계 뉴스에서도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협업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 앞으로도 투자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하면서 AI 관련 정책과 인프라 발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AI 기술과 관련 산업이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컴퓨팅 인프라 발전 전략은 국내 AI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흐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AI가 주목한 섹터 바로 AI였습니다. 역시 AI답게 주력 섹터를 고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잘 골랐나 싶습니까? 그냥 팔은 안으로 굽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AI 소프트웨어 쪽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AI 쪽이. 그래서 사실상 지금 변동성도 좀 심한 장이고 관세에 대한 충격도 있고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약간 좀 회피해야 되는 좀 섹터가 아닐까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실적 부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적자 기업들이 수두룩한 게 바로 이 AI 관련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라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AI 관련주를 말씀을 드린다면 소프트웨어보다는 지금은 역시나 하드웨어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냐면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우리가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섹터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은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사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역시나 실적 시즌에는 하드웨어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시다시피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좀 살아나고 있는 네.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좀 중장기로 베팅할 만한 종목들이 솔직히 지금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를 많이 보고 있냐면 역시나 압도적인 이제 고객사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인데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HPSP라든지 STI라든지 뭐 PSK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너무나 또 잘 팔리고 있는 HBM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이런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실적 시즌에 적합한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선택한 섹터는 AI였습니다. 실적 매출 쪽으로 좀 기대감을 표현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실적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하드웨어 쪽이나 레거시 쪽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들어보니까 챗 GPT 이미지 생성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네네. 네, 그 지브리풍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또 사진을 딱 바꿔준다고 하는데 이거 사용해 보셨나요? 네, 한번 해봤는데 네. 무료로 사용하면 2개인가까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뭐 가족들 사진 한번 바꿔보려고 한번 사용해 보긴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직접 얼굴은 넣어 보셨어요? 저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 제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와 매니저님의 사진을 지브리풍으로 또 바꿔준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 영상 그리고 사진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이거에 GPU까지 녹일 정도로 인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AI 관련주들, 국내 관련주들은 큰 움직임이 없어요. 네. 그 움직임은 왜 그럴까요? 일단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가 아직 본격적으로 네. 회복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가장 우리 대표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아직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관련된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트래픽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네. 지금 GPU가 녹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GPU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HBM 그리고 HBM 관련된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다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보는 것들은 유리기판이랑 개인적으로 속캠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BM 쪽을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AI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매니저님의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화장품입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지도 않았지만 네. 그래도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일단 화장품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관세가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근데 관세에 가장 자유롭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좀 드렸었지만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성이 있죠. 그래서 한번 고객이 된 사람들은 보통 화장품을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잘 안 바꾸는. 네, 계속 그래서, 쓰죠. 네, 그래서 구매층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들을 우리나라가 해외 쪽으로 수출을 보통 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가격의 변화는 없다. 소비자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가격대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섹터로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K 화장품의 어떤 흥행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화장품을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류열풍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화장품이 미국과 일본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수입한 그런 화장품이 바로 우리나라 제품이었어요. 네. 그전에는 사실 프랑스 제품이 압도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숫자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3월이 지났잖아요. 네. 3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에 나왔는데 데이터를 열어봤더니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색조 화장품 모두 다 이 수출 지표가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게 성장을 했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충분히 올해 1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쪽에 사실 유통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아마존 같은 회사를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코스트코라든지 울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쪽 시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온라인 시장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바로 오프라인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시장의 진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는 게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지금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성장에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아직은 되진 않았지만 한알령이 혹시 해제가 되면 네. 당연히 중국 매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 성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께서 꼽아주신 주목 섹터 화장품이었습니다. 삼박자가 다 어우러지고 있죠. 관세 가성비 수출 그리고 5월에 있을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분위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AI와 화장품의 대결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AI 전문가, 이 AI 안에서 어떤 종목을 꼽았을까요? AI 전문가의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뽑은 신의 한 수 종목은요. 솔트록스입니다. 선정 이유는 첫째, AWS 마켓플레이스 진출로 글로벌 확장을 꾀했다는 점입니다. 솔트록스는 최근 AWS 마켓플레이스에 대형 언어 모델 루시아 2.5를 출시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둘째, 신규 제품 출시와 기술 협력 이벤트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AI 모델 루시아 2.5를 출시했고 폴라리스 오피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AI 에이전트 구버의 문서 편집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협업과 제품 출시는 솔트록스의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단기 실적 개선 전망과 함께 뛰어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솔트록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은 향후 시장에서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AI 서비스 판매 증가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루시아를 기반으로 한 AI 에이전트 서비스 구버의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는 3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개선은 솔트록스의 미래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솔트록스의 최근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다가 약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는 22,100원이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AI 전문가가 꼽은 AI 속의 탑픽 바로 솔트룩스였습니다. 내일당 시초가로 매수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목표 주가 25,000원, 손절 라인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AI 자체도 조금 선택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었는데 솔트룩스는 그나마 잘 꼽았을까요? 네, 솔트룩스 개인적으로 뭐 지금 차트의 어떤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기대감은 역시나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이 거대 언어 모델 쪽에서는 굉장히 기술력을 갖춘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많은 기업들과 협력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회사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도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일단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가 있느냐? 최근에 이제 공매도 쪽을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차장고 현황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차장고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 최근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지난달부터 시작해서 대차장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금 10만 주 정도가 쌓여있던 대차장고가 지금 30만 주 이상까지 올라온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 공매도를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공매도 비중이 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제 공매도가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단기적으로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도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공매도에 대한 어떤 우려감만 없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이 부분은 좀 우려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이라면 조금 공매도 비중이 좀 줄어들고 나서 들어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공매주 타겟을 피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나타나는데 이 솔트룩스도 공매도 잔고가 조금 높게 나타나면서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업에 대한 이벤트를 언급을 했거든요. 보면 AI 전문 기업이죠. 리벨리온과 MOU를 체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굉장히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네. 이런 협약이 어떤 시너지를 좀 낼까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쪽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네. 이 거대 언어 모델이 필요한 회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협력 관계에 대한 요청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분기 실적들은 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호재성, 어떤 MOU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부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익절을 하시고 다시 단기 재료 소멸로 주가가 좀 내려왔을 때 또 재매수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솔트룩스 차트가 좋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 솔트룩스보다는 더존비주라는 회사를 더 보고 있거든요. 네. 어딜까요?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나오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많지 않잖아요. 실적이 나오는 AI 네. 소프트웨어주가. 근데 지금 보시면 차트는 지금 더존비존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지선 영역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을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구간까지 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차트는 솔트룩스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네. 다만 여기서 장점은 뭐냐? 더존비존은 실적의 어떤 압도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게 가장 장점입니다. 일단 작년 실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800억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600억 원대에서 800억 원대까지 올라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 원대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은 지금 역대급을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솔트룩스를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더존비존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네. 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제 돈이라면 더존비존을 더 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한 줄 평 이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보다는 더존비존을 봐라라는 이야기까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솔트룩스와 또 경쟁을 벌일 화장품 안에서의 매니저님 탑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스맥스인데 사실 4월 달이 시작되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속에서도 지금 2거래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 비중이 그래도 조금 소폭 오히려 감소를 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리스크에 좀 자유로운 종목일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화장품 ODM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업황이 좋을 때 당연히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의 관세라든지 이런 견제가 더 심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대표 기업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화장품 ODM 업체들, OEM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받았던 그런 전례도 있었다 보니까 트럼프 2기 때도 한번 이런 분위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알령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의 1,100개 이상의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매출에서 중국 비중이 한 28% 정도 담당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실적을 어느 정도는 뽑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알령이 해제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인프라를 깔아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훨씬 더 공격적인 마케팅과 그다음에 수익 달성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요. 영업이익 급증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80% 정도 고성장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보니까 올해 어떤 이익 성장폭을 봤을 때 폭발적인 이익 성장을 봤을 때는 지금 주가도 충분히 적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화장품 종목 중에 좀 오르는 종목들 지금 PR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도 꽤 있는데 이 회사는 피어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PR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PR이 한 1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화장품 안에서 꼽아주신 종목, ODM에서 1등 종목이죠. 코스맥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도 매수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니까 가격 전략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잡아주셨을까요? 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고점 대비 좀 할인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 최고가까지는 보셔도 된다는 관점이에요. 저는 이걸 뚫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실적이 그만큼 받침이 될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요. 작년 최고가 부분입니다. 20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도 내일장 시초가로 편입을 해보도록 하고요. 목표 주가 20만 원, 손절 라인은 16만 원을 챙겨주셨습니다. 현재 구간 할인가다 이야기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8시를 기점으로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특징주들 움직임 보였을지 시황센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10가지 엄선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온코닉 테라퓨틱스입니다. 국산 37호 신약인 자코브를 보유한 기업이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코브를 물 없이 입안에서 녹여서 복용할 수 있는 제형으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HK 이노엔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제형을 보유한 기업이 됩니다. 오후에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에이텍도 이틀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4%대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성전자, 오늘 한국거래소에서는 보합세를 보였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빨간불을 기록했고요. 또 이재명 테마주인 동신건설도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12.6% 상승 기록했습니다. 최근 로봇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인 클로봇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올해 예정돼 있는 글로벌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9,990원에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애경산업입니다. 어제 애경그룹이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에 애경산업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매각 추진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 매경산업의 주가는 이틀간 22%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10%대로 올라와 주면서 16,1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16,120원으로 마감한 한국거래소와 유사한 흐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삼성중공업 오늘 파란불입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아쉬운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주 성적을 공개했는데요. 이러한 실망감에 오늘 주가는 1%대 밀려나면서 파란불 기록했습니다. 네, JNTC는 오늘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에 상승폭 줄여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차량용 대형 3D 커버 글라스 양산을 통해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으로 반등세를 보여줬지만 장 막판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윈텍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오늘장 3%대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주목받았던 다양한 종목 10가지를 체크해봤습니다. 저희도 그 애프터마켓에서 거래가 되었던 특징주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매니저님의 주목 섹터 화장품이었으니까요. APR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출 데이터도 잘 나왔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정규장 애프터마켓 모두 9%대 급락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를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왜 하락한 걸까요? 일단은 사실
단기적으로 지난 2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저점 찍고 강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이 공매도 잔고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8.9% 정도 빠졌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아주 중장기 여유 자금이 아닌 이상은 잠깐이라도 일단은 매도를 하셔서 일단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충분히 지금 주가가 안정화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자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번에도 뷰티 부문에서 1위에 등극했던 게 바로 APR이었거든요. 네.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메디큐브가 1등을 했을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 본다면 실적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제 반등 보면서 매수의 기회로 이용하는 전략은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정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세도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화 또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잠시 하는 것들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움직임 워낙 빠르다 보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매도 부분에서는 잠시 피해야 하는 종목이다 이야기를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로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2 전차 2차 계약도 임박했다라고 하고 역시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 좀 섹터에 좀 우려감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수출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국내 관련주에게는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네. 오늘 방산주 뭐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좋다고도 할 수 없지만 오늘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인데 일단은 지금 한국 제품들 이 무기의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성비잖아요. 그리고 압도적인 가성비 그리고 빠른 납기가 방산주의 매력입니다. 특히나 현대로템도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수주를 했던 거고요. 이제 2차 수주 약간 지연이 되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또 2차 수주 소식 들리면 또 한번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중장기 전망은 워낙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공매도 비중이 이 종목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단기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지금은 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매매라면 지금 가격도 충분히 적분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폭만 이 강도만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한 번 더 눌림목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조금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제 매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방산 전반적으로도 조금 지켜보면 괜찮은 거죠? 네, 일단 방산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워낙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 자체가 다들 무기가 다른 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이때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가격적인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한 번 사용한 무기는요, 보통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시스템까지 다 사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수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방산주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를 계속적으로 노려볼 수 있고 종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전이 되더라도 국방은 의무는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앞으로도 실적 성장과 추가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방산 종목들 전반적으로 추가 수주 그리고 앞으로 종전에 대해서도 우려감은 없다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당분간 흐름 지켜보신 뒤에 다시 재진입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AI는 솔트룩스에 주목을 했고요. 또 우리 매니저님은 화장품 종목 코스맥스를 이야기 주셨는데 이 대결 어땠는지 AI 전문가의 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AI 전문가 2호는 오늘 제가 제일 잘하는 AI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AI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만 좋다면 그 어떤 섹터라고 신의 한 수 종목으로 가지고 와서 승부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기가 AI가 여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라는 이야기로 인사를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조금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는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종목에 대한 소개가 좀 짧았고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종목 대응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코스맥스도 있지만 그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계속적으로 제가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박철순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은 매일 저희 인사이트와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의 박철순 매니저님 검색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도 AI 전문가와 MBN골드 그리고 매니저님들의 대결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